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가치관과 후회되는 소비들을 떠올리지 않으시나요? 만약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돌아봐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자연스럽게 흘려보낸 지출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이제 더 이상 젊지 않기에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가 노후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체감할 때입니다. 흔히들 내 자식에게, 내 미래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라는 이유로 많은 투자를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선택이 모두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택들은 지나고 나니 후회스럽고 그 후회가 더 깊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어차피 쓸 돈인데라는 생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유가 아닌 무거운 책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 후회하게 되는 5가지 지출을 알아보며 어떻게 하면 노후 자금을 더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인생의 지혜 채널에서 더 많은 삶의 지혜를 얻어보세요. 나이 들어 후회하는 5가지 지출. 첫 번째, 허영심 및 사치품 소비. 젊었을 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갖고 싶은 물건, 누리고 싶은 삶의 스타일. 이러한 열망은 가끔 우리의 소비 습관을 자극해 충동적으로 지출을 하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정혜숙 씨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그동안 아끼고 아껴온 돈을 한순간에 사치품으로 바꿔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 명품 가방을 구매했을 때의 벅찬 감정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가방은 정혜숙 씨의 일상 속에서 점점 자리를 잃었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고급 가죽 가방은 그녀에게 무겁고 불편한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부담스러웠고 어딘가에 둘 때마다 누군가 손을 대지는 않을까 신경 쓰이며 도리어 스트레스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가방은 그녀의 방 안 한구석에 놓여 먼지만 쌓이게 되었고 처음 손에 쥘 때의 그 설렘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치품을 구매한 게 어리석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그녀는 그 돈을 차라리 건강관리에 사용하거나 손주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쌓는 데 썼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숙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다들 비싼 옷이나 보석, 가방에 돈을 쓰며 사회적인 지위를 확인받고자 했던 경험들이 하나씩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형적인 치장으로 내 안의 불안을 감추고 조금 더 우아한 삶을 누리는 기분을 느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 모든 사치품들은 우리에게 큰 가치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 돈이 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누리는 데 쓰였더라면 지금쯤은 더 값진 추억으로 남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이 자리합니다. 한편 정혜숙 씨는 최근 새 가방을 사는 대신 손주들을 위해 함께 추억을 쌓을 나들이를
더 자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보다 추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죠. 이제는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소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허영심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보다는 의미 있고 행복한 소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닌 내면을 채우는 소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나 타인의 시선을 위해 지갑을 여는 일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큰 지출을 결정하는 대신 나중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더 현명한 지출을 선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도한 경조사비와 불필요한 모임 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는 5가지 지출. 두 번째, 과도한 경조사비와 비효율적 관계 유지. 인생을 살다 보면 경조사나 모임에 나가는 것이 사회적인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몸담았던 직장 혹은 이웃관계에서의 인연들이 이어지며 언제나 이들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은퇴 후의 삶에 있어 이런 경조사비나 모임에 드는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진수 씨도 그런 후회와 깨달음을 겪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직장 생활 내내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고 은퇴 후에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경조사비를 내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김진수 씨의 경우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씩 경조사비와 모임 비용으로 지출하다 보니 자신의 노후 생활에 큰 타격이 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환갑잔치까지 누군가의 기쁜 소식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그럴 때마다 경조사비를 내는 일이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에서 경제적 여유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자 이러한 지출이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그가 그렇게 정성을 들여 참석하고 경조사비를 낸 자리에서 막상 자신의 경조사에는 찾아오는 이들이 드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진수 씨는 한때는 나에게 소중했던 인연들이지만 이제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변한 것 같다라고 씁쓸하게 말합니다. 자녀들 결혼식이나 집들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들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고 은퇴 후 자신의 경조사에 찾아와 주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했던 경험은 그에게 큰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김 씨는 진정한 인연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런 모임에서 보여지는 과시적인 경제적 경쟁도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서로 좋은 차를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며 상대를 의식하는 대화가 줄을 이루었죠. 이제는 그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과의 단출하고 소박한 만남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무리한 지출을 줄이자 노후 자금 관리에도 숨통이 트였고 오히려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자 내 삶이 더 풍성해졌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김진수 씨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조건적 관계 유지를 위해 과도한 지출을 이어가기보다는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사람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노후 생활에 더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보다 자신과 가깝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 김진수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경조사비와 불필요한 관계 유지는 노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허함만 남기는 일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곁에 남을 인연을 가려내고 자신을 위해 남길 수 있는 지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그저 체면 때문에 맺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이제는 그런 진정한 인연들과의 삶을 꿈꾸며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해 나가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은퇴 후 많은 이들이 겪는 또 다른 후회, 잘못된 투자와 고위험 금융상품 선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는 5가지 지출. 세 번째, 잘못된 투자와 고위험 금융상품 선택. 은퇴 후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꿈꿉니다.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편안한 삶을 누리길 원하죠. 하지만 이런 소망을 간직한 많은 분들이 간혹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위험한 투자에 나서기도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이성우 씨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지인과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자신의 퇴직금을 투자했습니다. 이른바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마음을 놓았지만 그 투자로 인해 그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성우 씨가 투자한 금융상품은 겉보기에는 수익성이 좋아 보였습니다. 은퇴 후 자산을 불려보고자 했던 그의 바람에 은행 직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추천했고 큰 리스크는 없을 거예요 라는 말에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투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상품의 수익은 기대와 달리 점점 줄어들었고 원금 손실의 위험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된 이 씨는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한 상품에 거액을 넣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함께 은퇴한 친구들 중 일부는 광고나 주변 권유에 이끌려 고수익을 꿈꾸며 투자를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손실을 봤던 것입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노후 자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채우기 어려운 돈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다시 모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나마 남은 자산이 있어야 또 다른 투자 기회라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은퇴 자금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수익이 아닌 자산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해 오는 금융상품이 있을 때마다 그는 확실히 알고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는 절대 뛰어들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투자는 수익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당부하며 위험이 큰 금융상품 대신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전문가들 역시 은퇴 후에는 자산 증식보다는 자산 보전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씨가 겪은 일을 통해 많은 이들이 배우게 된 사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위험 상품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품에 돈을 넣을 때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고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성우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수익이라도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단기적인 유혹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투자는 계획과 충분한 정보 없이 감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후에는 재정적으로 더 많은 여유가 필요하기에 잘 알지 못하는 투자처에 섣불리 손을 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철저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결정을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건강관리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는 5가지 지출. 네 번째, 비효율적 취미, 교육비,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 지출. 은퇴 후 많은 이들이 남는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다양한 취미 활동과 자기계발에 투자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세 박미경 씨도 그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여유 시간을 채우기 위해 헬스장 장기 회원권을 등록하고 여러 인터넷 강의를 결제했습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지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헬스장에 다녔던 박미경 씨는 긴장감이 사라지자 자연스레 발길이 뜸해졌고 고가의 헬스장 비용이 매달 빠져나가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식과 자기 개발을 위해 결제했던 온라인 강의도 처음 몇 회를 듣고는 흥미가 떨어졌고 결국 결제만 해둔 채 방치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등록한 취미와 학습 활동이 박 씨에게는 오히려 불필요한 경제적 지출로 남게 된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에 영양제도 여러 종류를 구매했습니다. 칼슘, 비타민, 오메가3 같은 기본적인 영양제부터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까지 주변에서 이것만 챙겨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에 쉽게 이끌려 종류별로 구매하다 보니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몸의 변화를 크게 느낀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미경 씨는 이제 소화제나 기초적인 영양제 몇 가지만 챙겨 먹는다며 처음과는 달라진 생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더 이상 비싼 헬스장과 고가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실용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대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요가와 같은 저비용의 운동을 선택해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그 속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미경 씨는 이제 말합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취미나 운동이라면 무턱대고 장기 등록하지 말고 단기 체험을 먼저 해보는 게 좋다라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신중한 소비와 지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박미경 씨는 친구들에게도 건강을 핑계로 과도하게 소비하지 말라는 조언을 자주 건네고 있습니다. 과도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필요한 것만 간단히 챙겨 먹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좋다는 이야기에 민감해지지만 무턱대고 돈을 쓰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미경 씨의 말에는 후회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상에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단순하지만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박 씨는 여유로움을 찾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과 건강 관리를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지출인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후회하는 지출 중 하나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는 5가지 지출. 5번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 기꺼이 지원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뒤로한 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하죠.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정호 씨도 평생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며 살아온 부모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성인이 된 자녀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독립을 이룰 때까지 생활비를 보탰고 자녀들이 집을 마련할 때는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 일부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그의 노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지원한 후 점차 자신의 노후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녀의 미래가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생각에 돈을 아낌없이 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차 경제적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자녀를 위한 지원이 오히려 자신의 노후를 힘겹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삶이 빠듯해져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힘들어질 때 자녀들이 돌아봐 주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었고 부모를 돌아보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조차 자녀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보다 오히려 독립을 요구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쳐왔던 이정호 씨에게는 이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뒷받침하려던 노력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노후에 큰 상처로 남은 것입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 이정호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을 권장하고 부모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 자녀와 부모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경제적 독립이 자녀에게 스스로 삶을 책임질 기회를 주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이제 남은 자산을 자신의 생활에 더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에게 재정적 자립을 권장하고 부모로서 자신의 삶에 충실해지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방법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정호 씨의 경험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를 지키며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뤄본 이야기들에서 우리의 노후 자금을 더욱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인생에서 겪는 실수와 후회를 통해 조금씩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실수와 후회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알차고 현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과 절제가 필요한 지출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후에 더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인생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에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